지금 저희 조사한 연남동 지역 상권 총 매출 규모 1등급입니다. 월 평균 매출은 안녕하세요. 네오비 서울 백사기 A조 지역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백사기 A조는 상권 형성이 된 지역, 상권에 관한 조사를 하였고요. 지역 브리핑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정한 곳은 저희 마포구 연남동입니다. 연남동에 대한 유래, 역사, 그리고 연남동을 이끈 개발 호재, 그리고 또 다른 호재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상권으로 형성해진 연남동, 그리고 형성 과정, 그리고 꼬마 빌딩에 관한 부분, 시세, 임대료, 탄생 과정과 계약 사례에 관해서 발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서울에서 핫하다고 하면, 상권이라고 하면은 홍대 상권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대형 프랜차이즈 위주의 홍대 상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먹거리, 즐길거리, 반전 매력의 망리단길이 있고요. 이번 조사한 지역은 핫플레이스, 풍부한 녹지의 연트럴파크가 있는 바로 연남동입니다. 서울 서부권을 넘어서 서울에서도 메이저 상권인 홍대 상권과 인접이 되어 있고요. 그 홍대 상권의 영향으로 지금의 연남동, 망원동, 상수동까지 상권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상권 비교를 좀 해보았는데요. 홍대 상권입니다. 행정구역은 서교동이고요. 한류의 인기 영향으로 해서 K-팝, K-뷰티, 엔터테인먼트 유행으로 관련된 점포들이 1층에 대거 입점이 됐었고,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공실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창업 입지는 1등급이지만 점포 증감률은 마이너스 6.99% 하락하게 되었고요. 네, 망리단길입니다. 저희 행정구역은 망원 1동이고요. 망원동 쪽에 망원시장, 재래시장이 좀 넓게 상권이 원래 형성이 돼 있었고, 그리고 한강공원이 있습니다. 사이에 지금 재래시장과 한강공원 사이에 형성된 망리단길 상권인데요. 창업 입지는 5등급이지만 점포 증감률은 3.51% 상승하게 됐었고요. 지금 저희 조사한 연남동 지역 상권 총 매출 규모 1등급입니다. 월 평균 매출은 1,969만 원. 다 용도 지역은 다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주 고객층은 20, 30대로 되어 있고 창업 입지는 4등급입니다. 그리고 점포 증감률은 12.03%. 연남동은 지금도 젊고 경쟁력 있는 다양한 아이템으로 요식업 위주로 창업이 계속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연남동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지금 면적은 0.65 제곱킬로미터고요. 인구는 19,708명입니다. 예전에 서대문구 연희동이었습니다. 근데 1975년도에 지금의 마포구로 편입이 되면서 지금 현재 연남동이 되었고요. 이름의 유래는 연희동의 남쪽에 위치가 돼 있다고 해서 지명의 유래가 됐고요. 교통은 2호선 홍대입구역과 가자역을 도보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근에 연희동에 있는데요. 연희동에 한성 화교학교가 있어서 화교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연남동에도 화교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2008년도 당시에 연남 차이나타운 조성 계획이 있었는데요. 연남동 면적의 3분의 1 정도 되는 규모의 중국 복합 문화타운 계획이 있었는데, 카지노나 마작, 숙박시설 같은 계획이 포함이 되면서 결국 부정적인 여론으로 인해서 백지화가 됐습니다. 2008년도라고 하면 아마 글로벌 금융위기도 영향이 좀 있어 보이고요. 노주택, 오래된 기반시설이 있는 지역에 연남동 재건축 정비구역이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약 1000세대 아파트가 공급될 계획이었고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의 구역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각 구역마다 학교 부지에 대한 의견 충돌이 발생이 됐고요. 사업 기간 중에 토지 지가가 상승이 되면서 수익성이 낮아서 결국 연남1 재건축 예정지구가 해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는 재건축이 해제된 지역을 위주로 휴먼타운이라는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개념의 저층 주거지 휴먼타운 지정이 되었습니다. 휴먼타운이랑
저층 주택의 장점과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장점을 결합한 방식이고요. 뉴타운 사업 문제점을 보완을 하고요. 재개발, 재건축이랑은 조금 다르게 노후주택, 도로 같은 기반 시설을 일부분만 정비를 해서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주거 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휴먼타운 지적에서는 이점할 수 있는 업종이 좀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 다시 한번 다른 해석으로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초창기 연남동인데요. 초창기에는 이렇게 지자체가 주관하거나 개별적인 주민들 모임, 동호회나 조합들이 결성이 되면서 주민센터 인근으로 플리마켓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재래시장, 동진시장, 그리고 연남동 꽃길 등 한 지역에서 국한되지 않고요. 여러 지역에서 플리마켓의 장이 형성이 되고요. 애견용품이나 향수, 액세서리 같은 다양한 핸드메이드 제품이 판매가 되고 있고, 최근에는 점포 자체를 빌려서요, 임대료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지금도 플리마켓은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연남동에 대한 호재적인 부분입니다. 이제 교통적인 부분 먼저 언급 드릴 건데요. 연남동은 2호선 홍대 입구역을 이용할 수가 있고, 도보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2호선, 홍대 입구역이 이용을 할 수가 있었고, 2010년도에 공항철도가 개통을 하게 되면서 서울시에서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대 입구역 주변이 그 도시 민박업 밀집 유도 지역으로 선정이 되고요. 서교동, 동교동, 연남동인데요. 상대적으로 동교동, 서교동보다는 연남동이 지가라든가 임대료가 훨씬 저렴했었기 때문에 연남동으로 게스트하우스 사업주분들이 대거 유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연남동이 조금씩 이슈가 되게 됐고요. 2012년도에 경의중앙선이 개통이 됨으로 해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형성이 되게 됩니다. 지금의 연트럴파크인데요. 그전에는 경의선 철도노선 지하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공원화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경의선 수계공원이 용산에서 가자 구간이 지금 지하화가 되었고, 남은 지상 공간이 도시 재생 산업의 일환으로 경의선 숲길이 공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경의선 숲길은 총 길이가 6.3km고요. 편도 기준에서 도보로 1시간 코스에 산책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언덕도 없고 다 평지고요. 그리고 시내에서 녹지 공간으로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도에 표시한 지역은 지금 마포구 관내고요. 지금 공덕역에서부터 가자역까지 공덕동, 연남동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조사한 연남동 구간이 1.3km고요. 가장 길게 공원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반시설과 이제 업무시설, 주택 공급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제 고용 기반이 취약했던 마포구였었는데 상암 DMC를 중심으로 해서 그 서북구 광역 고용 기반이 확충이 되게 됩니다. KT 전화국 부지랑 SK 업무시설 부지가 신축이 되고 있고요. 동교동 3거리에 있는 마스터 빌딩입니다. 연면적 5,000평의 규모이고 조만간 이제 매각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연남동 북쪽에 있는 가자역 주변에 행복주택이 입점이 되어 있고요. 그 지역구 공약이었는데 공용주차장이 지금 건립 중입니다. 공사 중이고요. 96년에 주차장이 공급이 될 예정이고, 주택 공급에 관한 부분인데 동산빌라가 재건축이 확정이 됐고 시공사까지 한진중공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주계획 준비 중이고요. 먼저 언급드린 이제 휴먼타운 지구단위 계획적인 부분인 건데 업종 제한이 있는 일반 음식점을 이제 입점 가능한 지구단위 계획으로 완화하기 위한 검토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여기까지 호재적인 부분 안내를 드렸고 상권 분석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남동을 A, B, C 3대 상권으로 나눠서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연트럴파크 사건이고요. 홍대 입구역 3번 출구에 시작하는 연트럴파크 사건이고 쾌적한 녹지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공원이 조성되기 전에도 그 지하철 인근 주거지역에서 선호하는 편의시설 업종이 점포가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조사 대상 면적이 약 6만 제곱미터, 한 72개 건물에 220여 개 점포가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연트럴파크 공원 조성된 후에는 매매 거래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평당 1억 2천에서 1억 5천대 호가는 형성 중이고요. 평균 임대료 지금 25만 원, 1층 기준이고요. 매물은 12개가 파악이 됐습니다. 1억 원대 초반에 지금 바닥 권리금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두 번째 지금 동진시장 미로키 상권인데요. 연트럴파크 상권과 별도로 자체적으로 좀 형성된 부분이 있었는데, 초창기에 커피 리브레나 툭툭 누들타이 같은 이게 흡입력 있는 점포가 유명해지면서 고객이 유입이 됐고요. 오래된 재래시장, 그리고 그 좁고 오래된 골목, 그리고 각 나라별 다양한 음식점들이 조화롭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유의 골목 상권 분위기도 조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조사 대상 면적은 7만 5천 제곱미터에 350여 개의 건물, 1000여 개가 넘는 점포가 파악이 됐고요. 신축이나 대수선, 신규 점포 공급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권리 점포 위주로 입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용도 변경 전에 주택 거래는 평당 7천만 원 정도로 조사가 되었고, 평균 임대료 16만 원, 매물수는 21개 파악이 되었습니다. 특이사항은 미로길 상권이라서요. 골목이 많습니다. 진입도로 여건상 차량으로는 좀 투어하기가 어려운 지역이고요. 세 번째, 끝남동 세목길 상권인데요. 그 기반 시설이 취약해서요. 아마 도시가스도 공급된 지가 얼마 안 됐고요. 도로도 정비 중입니다. 조사 대상 면적은 6만 5천 제곱미터에 234개의 건물에 그 700여 개 점포가 파악이 됐고요. 평균 임대료는 14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7개의 매물이 확인이 되었고요. 한 필지가 20평대로 소형 필지가 많은 지역이라서 그 대수선보다는 신축 위주로 공급이 되고 있고요. 그 층별로 구분 임대보다는 건물 전체를 통으로 임대하는 방식으로 점포가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특이사항은 지금도 1970년대 지어진 새마을 아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기찻길 담벼락과 연트럴파크가 조성이 돼서 레트로 분위기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지역입니다. 연남동의 지금 상권 형성 과정인데요. 연트럴파크 메인 상권에 있는 건물입니다. 소유자분께서 지금 직접 대수선을 하셨고요. 현재 1층은 지금 현재 공실이고 매물로 나와 있더라고요. 전용이 지금 22평 정도 됐고, 임대 조건이 1억에 80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시세에 비해서는 임대 조건이 비싼 편이었는데, 소유자분께서는 지금 그 1년 정도의 공백기를 감안하더라도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우량 임차인을 찾고 계셨고요. 추가적으로 파악된 부분은 뭐 공사기간과 별도로 따로 제공이 되지만, 지금 매년 렌트 프리를 제공을 또 별도로 또 해 주셨고요. 그래서 아마 수익률을 좀 높이기 위한 표면적인 임대료로 좀 파악이 또 되기도 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이고요. 건물 전체가 대수선은 아니고요. 지하 1층, 지상 1층 두 개 층만 일반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이 된 사례이고요. 예, 굉장히 성업 중입니다. 그리고 지상 2층, 3층은 다가구 주택이고요. 각 층마다 룸이 3개가 있고 게스트하우스로 지금 임대를 하고 계시고, 용적률이 좀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한 개 층을 중축을 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근생이 아니라 지금 주택으로 이제 그 중축을 하셨는데요. 옥상 공간까지 합쳐서 지금 파티룸으로 임차 중이시고, 보이시는 주차장에 차량이 2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 주말마다 플리마켓이 열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건물이고요. 해당 건물은 아마 전형적인 꼬마 빌딩 규모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대지 면적이 20평입니다. 연면적이 40평에 대수선이 아니라 신축이 된 사례고요. 임대 조건 확인해 본가 건물 전체를 통으로 임대를 놓고 계시고, 이제 계약 사례 하나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이게 지금 주택을 매입을 해서 꼬막 빌딩이 되어가는 계약 진행 과정인데,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꼬막 빌딩을 사고 싶은 매수인입니다. 주택을 그대로 매수를 하게 된다고 하면 부동산 취득세 개정을 해서 그 주택 보유량에 따라서 취득세가 중과가 됩니다. 그리고 15억이 넘어가는 주택은 아예 대출 자체도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 계약을 하고요.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임차인과 건물을 매수인에게 명대려는 조건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 중도금 이후에 그 명도받은 건물을 매도인 협조 하에 매수인의 비용으로 그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합니다. 잔금일에는 건물은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지금 변경이 되어 있을 거고요. 대출 실행과 함께 잔금 지급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 해당 사례에서는 지금 관건은 이제 매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인데요. 그러니까 처분 시점을 그 대금을 청산한 그리고 소유권 이전을 한 잔금 시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주택이 남아 있었던 그 계약일로 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것이냐인데요. 국세법령센터에서 질의 응답 내용입니다. 한번 확인해 드리고,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는 당해 주택의 매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가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 기준을 판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아마 조건부 매매계약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거나 처분 계획이 있으신 소유자분들께서는 해당 사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매도 조건 분명히 해당 사례로 조건 제시 오실 거고요. 내용 참고하시고 좋은 조건으로 주택 매도하시길 바라고요. 해당 사례 같은 경우에는 단편적인 한 가지 사례에 국한된 내용이고요. 주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꼭 매수인 정확히 특정이 개인 법인이든 특정이 되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매수 의향서로 자금 계획 그리고 진정성 파악하시고요. 그리고 다방면으로 충분한 양도소득세 검토하셔서 성공 매도 사례로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꼬마 빌딩의 장점입니다. 보유세적인 부분인데요. 예,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부세는 이제 아마 종부세 때문에 이제 주택을 처분한 사례도 좀 많아지고 있는데요. 80억 이하 꼬마 빌딩은 종부세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달리 꼬마 빌딩은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중과세가 없다는 또한 장점이 있고요. 상속 증여입니다. 꼬마 빌딩은 상속이나 증여세 부과할 때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이나 기준시가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부가세액이 적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와 달리 임대 수익이 또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집가 상승의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출이죠. 15억이 넘어가는 주택은 뭐 대출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데요. 근생은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축이나 대수선 시에서는 그 RTI를 높게 잡아서 대출을 좀 극대화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남동에 완성된 꼬마 빌딩입니다. 그래서 연예인 꼬마 빌딩 투자 성공 사례인데요. 시스타 소유가 소유하던 건물인데 2017년도에 15억 7천에 평당 4,100만 원의 단독주택을 매입을 했고 용도 변경해서 반미푸엉이라는 베트남 음식점이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조사하다 보니까 작년에 처분하셨더라고요. 뭐 기사에도 나왔었는데 16억의 시세 차익을 보고 1년 전에 처분을 하신 사례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소년제 빌딩으로 좀 유명한데요. 2017년도 매가 6억 2천, 평당 2,300만 원에 단독주택을 매수했고요. 대수선이 아니라 신축을 한 사례입니다. 현 시세는 18억 이상 호가하고요. 네, 지금 혹시 이분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기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 마찬가지로 연남동에 지금 이제 투자하셔가지고 현재까지 보유하고 계시는데 2015년도에 들어오셨습니다. 13억 7천, 평당 2,900에 지금 매입하셨고 용도 변경돼서 카페로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현 시세는 39억 이상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베트남 커피로 유명한 콩카페인데 우리나라 1호점을 연남동에다 입점을 한 사례이고요. 그리고 이 매장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인생술집이라는 프로그램 촬영 장소로서 많이 유명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언맨 도넛으로 유명한 랜디스 도넛인데요. 1호점이 제주에 있고 2호점은 연남동에 입점을 했고 최고가 갱신해서 매입한 빌딩이기도 합니다. 지역 브리핑을 위한 지역 상권 조사를 하면서 연남동은 2017년도를 좀 의미 있게 좀 봤는데요. 2017년도에 수요 미식회 연남동 편이 방송이 됐는데 그 이후에 연예인 투자 사례 굉장히 많이 누렸고요. 뿐만 아니라 상권이 확장되는 계기가 되어서 다른 지역 상권 분석할 때 그리고 투자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실거래가, 연남동에서 거래된 실거래가 내용이고요. 먼저 말씀드린 랜디스 도넛이 2019년도 12월 달에 평당 9,876만 원, 당시 최고가 갱신해서 매입이 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건이 좀 의미 있는 건데 저희 지역 브리핑을 조사하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거래가 뜬 내용인데요.
3개월 전에 지금 실거래가 되었고요. 지금 평당 꼬마 빌딩입니다. 해당 건물은. 근데 평당 1억 685만 원에 평당 1억이 넘게 거래가 됐고요. 아마 좀 1억이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주변에 이런 꼬마 빌딩 시세 형성하는데 매도 가격 측정할 때 아마 영향이 좀 많이 될 사례로 보이고요. 나머지 사례는 6건 사례는 모두 주택이 거래된 사례이긴 한데 아마 부동산에서 실거래가 거래 신고할 당시에 용도 변경이 되어 있냐 아니면 아직 주택으로 남아 있냐 뭐 그 부분의 차이로 다가구랑 상업용 표시가 나눠져 있는 것 같고요. 평당 거래 금액을 보시면은 그 같은 상권이고 비슷한 시기인데 그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를 좀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아마 매수인 요청하에 용도 변경이 되거나 건물이 멸실이 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행정 절차의 협조성 그리고 대출 실행의 기여도 등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매수인이 그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아마 일정 부분 부담한 사례로 보여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헌집주께 빌딩 다오라는 로고 만들어 봤고요. 지금까지 저희 백사기 A조 연남동 지역 상권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번 지역 브리핑을 위해 조사를 해본 결과 연남동은 지자체 개입이 적게 상권 형성이 잘 된 좋은 예로서 도시재생 프로젝트 모범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꼬마 빌딩에 적합한 한 필지에 30-40평대로 크지 않고요. 대지 면적과 건물 규모, 매매가가 지금 20억대부터 매입 가능한 매물이 다수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인근 연희동 전용 주거 지역이 일반 주거 지역으로 종상향될 가능성, 그리고 언덕이 없이 평지로 너무 걷기가 좋은 연터럴 파크. 그 코로나 상황 중에서 상권이 형성이 되었는데요. 배달이나 테이크아웃 같은 다양한 판로를 찾아서 각 업주마다의 경쟁력으로 상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직주락 근접 홍대 상권과의 연계성, 2023년 착공되는 부천 대전 홍대선, 그리고 고정적인 유동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업무 시설과 주택 공급이 확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남동은 문화, 음식, 공간, 관광의 명소로서 아직도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상으로 지역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